현재 베트남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나라를 꼽자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홍콩 등의 순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1988년부터 작년까지 베트남 투자 손익을 보면 한국이 677억 달러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만 놓고 보면 한국이 2년간 1위였던 일본을 밀어내고 9조 2천억 원을 투자해 1위 투자국으로 나타났고, 홍콩이 9조 1천억 원 투자로 2위, 3위는 5조 2천억 원을 투자한 싱가포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위는 4조 8천억 원을 투자한 일본, 5위는 4조 7천억 원을 투자한 중국입니다. 2위인 홍콩도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볼 때 한중일이 베트남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약 3,000달러에 불과해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함께 중하위 소득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투자가 없으면 베트남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첨단 산업 유치 외에도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섬유와 의류 생산 계약을 체결해 주력 산업으로 육성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계약 취소로 4월과 5월 2달간 해외 주문 건수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년 1분기 외국인 투자가 20.9%나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3만 5천 개의 기업이 이미 폐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베트남 민간경제위원회에서 9월까지 현 상태가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의 74%가 파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베트남 경제의 또 다른 위기는 바로 GD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미 올 1분기 베트남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6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 피치도 베트남 성장률을 3.3%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향후 마이너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베트남 경제에게는 큰 위협 요소입니다.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의 스마트폰 생산 자회사인 빈스마트는 지난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인사를 다수 스카우트해가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5G 폰을 만들기 위해 일본 후지츠, 미국 퀄컴과 제휴를 맺어 이달 중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과거 행동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난 1년 동안 삼성의 점유율이 50%에서 30% 밑으로 낮아졌는데, 베트남 기업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의 입국 및 한국의 투자를 스스로 막는 행동을 보여줘 한국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뒤로 지난 1분기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4위로 내려갔고, 한국은 포스트 베트남 역할을 할 새로운 투자처 모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얀마를 차기 생산기지로 꼽으며 국민, 기업, 산업은행이 진출하기 시작했고, 미얀마 양곤 인근에 약 30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공단도 신규로 조성 중입니다. 미얀마는 베트남보다 인건비가 절반 가까이 저렴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의 70% 정도라 그에 맞는 산업이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트남이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서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것인데요. 지난 16일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되면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거푸집, 건축 가구 등 목재 합판의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9천억대 수준으로 베트남산이 최근 급증하면서 국내 시장의 40%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차츰 늘고 있는데요. 제조업 경험이 축적되며 베트남 토종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2017년에는 베트남산 회로 실리콘 망간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바이어들도 지난달 30일부터 베트남 목재에 대해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비율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의 목재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1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주요 10대 수출품 7번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베트남의 최대 목재 수출 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EU 순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최대 시장 부분에서 수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이번 일로 베트남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최소 1억 2,00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현재 2만 1,4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전국 35만 명 이상의 목재 기업 근로자들이 실직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계 당국의 결정에 속 시원하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내 산업이 어려울 정도로 수입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트남이 믿고 의지했던 일본조차 현재 급격한 확산에 향후 투자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달 2일 남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양감시선과 충돌하며 침몰하였고, 베트남은 중국 측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제안하였고 미국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베트남은 고립감을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4월 8일 방호복 45만 개를 미국에 보낸 바 있으며 유럽 5개국에도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 16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과 LG에 이어 중소기업 기술자 입국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베트남은 다시 한국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